정부가 지나친 주택대출로 원리금 상환 부담이 큰 하우스푸어 문제와 관련해 투자자 책임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 서민금융 상품인 미소금융과 햇살론의 대출 연체율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 당국이 사거리 550km와 800km 미사일을 5년 내 작전 배치할 계획입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30대 재벌그룹의 차입금이 급증하면서 부채 총액이 1,000조 원에 육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의 최리나입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 호재 목마름으로 10포인트가량 조정받고 말았습니다. 미국의 고용지표는 좋아졌다는데 수급이 꼬이면서 1980선대에서 끝났습니다. 자, 신한금융투자 삼성역지점 남경표 대리님 연결해서 자세한 시장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 대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장 빠진 이유 분석부터 들어볼까요? 네, 금일 코스피 지수는 14거래일째 이어지고 있는 투심의 매도세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지난 주말 미국 증시의 고용지표 호조에도 불구하고 3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로 혼조세 마감한 데다 금주 EU 재무장관 회담, 국내 금통위 금리 결정 및 옵션 만기 등을 앞두고 적극적인 매수세를 보이는 투자 주체는 찾기 힘든 하루였습니다. 수급사오는 외국인 및 기관 투자자가 각각 590억 원, 1,229억 원을 순매도하였으며 특히 투신이 1,049억 원을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에 반해 개인 투자자는 1,760억 원 순매수하였습니다. 업종별로는 의료정밀, 종이목재, 전기가스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한 가운데 특히 증권 업종의 낙폭이 두드러졌고요. 시총 상위 종목 중에서는 삼성전자, 한국전력, SK하이닉스 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약세를 보였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교육 업종의 강세를 중심으로 5거래일째 상승세를 이어갔는데요. 수급상으로는 외국인 투자자가 140억 원 순매도하였고 개인 및 기관 투자자는 각각 91억 원, 77억 원 순매수하였습니다. 업종별로는 통신방송, 음식료, 담배, 제약, 의료정밀 기기, 방송 서비스, 디지털 콘텐츠, 오락문화 등이 상승 마감하였고 금융, 종이목재, 기계장비, 일반 전기전자, 컴퓨터 서비스, 통신장비 업종 등은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 중에서는 셀트리온, 파라다이스, 다음, CJ 오쇼핑, 서울반도체, CJ E&M 등이 상승 마감, SM, SK 브로드밴드, 위메이드, 젠백스, YG 엔터테인먼트, 인터플렉스 등은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네, 코스피는 빠졌지만 기관이 막판에 사준 코스닥은 닷새째 오른 모양인데요. 금주 체크해야 될 변수들 짚어주신다면요? 네, 우선 금주에는 해외발 이슈로는 스페인 구제금융 신청과 관련된 현지 시각으로 오는 8일 EU 재무장관 회의가 있는데요. 이는 국내를 포함한 글로벌 증시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미 예고된 ESM 출범 중립적인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국내에는 11일 금통의 금리 인하 여부 및 옵션 만기 변동성 여부를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시장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기준금리는 인하를, 옵션 만기 관련해서는 차익 매도 우위를 예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증시 부분에 있어서는 오는 9일 알코아, 10일 JP모건 및 웰스파고 등 본격적인 어닝 시즌에 돌입하였다는 점, 그리고 중추절 및 국경절 휴일 이후 중국의 정책 방향 및 증시 움직임에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선 9일간의 황금 연휴 기간 동안 소비 및 관광 관련 매출이 크게 증가하였다는 언론 보도가 있기는 하지만 9월 서비스업 PMI 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한 만큼 그 결과에는 다소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최근까지도 지급 준비율, 금리 인하, 경기 부양책 등 정책 대응에 다소 소극적이었던 중국 정부 입장에서 불과 1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오는 11월 8일 예정된 당대회를 앞두고 갑자기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지 여부는 아직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다만 미국 기업들의 어닝 시즌 관련해서는 조정의 빌미가 될 것이라는 우려 섞인 의견도 있기는 하지만 12개월 기준 선행 S&P 500의 EPS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3분기 및 4분기에 대한 실적 하향 조정 분위기가 종료됨에 따라 대체로 나쁘지 않은 어닝 시즌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다양한 변수들을 거치면서도 만약 코스피가 상승 모멘텀을 못 찾는다면 역시 어닝 시즌 감안한 개별주 대응이 더 나을까요? 네, 우선 국내 코스피 시장의 글로벌 선진국 증시 대비 상대적 부진은 지속되고 있지만 코스피 내 소형주 및 코스닥 지수는 지난달 말 기술적 조정을 마무리하고 금일 포함 5거래일 연속 상승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코스피의 추가적인 상승이 전제되지 못할 경우 개별 종목 중심의 코스닥 지수 역시 지난 2009년 5월 이후 기술적 저항선을 작용하고 있는 550포인트 선을 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또한 앞에서 말씀드린 글로벌 및 국내 여러 이벤트가 대기하고 있는 만큼 안정성을 중시하는 방향이 유효해 보이는데요. 우선 실적 가시성이 가장 양호한 종목 중심으로 대응하되 IT 및 자동차 관련주 중심으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유리해 보이고요. 배당주에 대한 관심도 가지되
지난 2009년 이후 꾸준히 배당을 실시하는 종목 위주로 진행해야 할 것 같고요. 이외에 단기 트레이딩 종목으로는 모바일 게임주나 전기 전자 결제 관련주에 대한 관심도 지속하는 것이 유효해 보입니다. 네, 호실적의 전차 그리고 10월 됐다 배당주, 모바일 게임과 전자결제 관련주로 트레이딩 해보자. 세 가지 투자 팁까지 감사합니다. 남경표 대리님 도움 말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지나친 주택대출로 원리금 상환 부담이 큰 하우스푸어 문제와 관련해 투자자 책임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재정을 투입해 하우스푸어를 구제하자라는 정치권의 주장에 반대 견해를 분명히 밝힌 겁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오늘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하우스푸어와 가계부채 문제 가장 큰 책임이 어디에 있느냐는 김영환 의원의 질문에 대출받은 차주의 책임이라고 답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대출을 적절히 관리하지 못한 금융권의 책임도 있다며 1차적으로 은행과 차주가 해결할 문제며 정부의 재정을 투입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못 박았습니다. 김 위원장은 또 저축은행 업계 추가 구조 조정과 관련해선 개별 저축은행의 부실 징후를 미리 파악해 증자와 인수합병 등 자체 정상화 기회를 주고 그것 또한 곤란하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구조 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 서민금융 상품인 미소금융과 햇살론의 대출 연체율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서민금융상품의 연체율은 미소금융이 5.5%, 햇살론이 8.4%를 기록했습니다. 2008년 10월 출시됐던 미소금융은 2009년 3분기만 해도 연체율 0%에서 지난해 1분기 2.7%, 3분기 4.4% 등으로 계속 올랐습니다. 2010년 7월 달 나왔던 햇살론도 지난해 1분기에 대위 변제율이 0.2%에 불과했지만 3분기 3%, 올해 1분기 6.8%까지 높아졌습니다. 미소금융과 햇살론은 이 대통령의 주도 아래 저신용, 저소득층들에게 창업자금이나 생활자금 등을 빌려주기 위해 휴면예금과 기부금 등을 재원으로 만들어진 바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 침체로 대출 상환 능력이 떨어지고 대출자의 도덕적 해이가 심해진 데다 서민금융 상품을 운영하는 기관의 문제도 더해지면서 연체율이 급등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군 당국이 사거리 550km와 800km 미사일을 5년 내 작전 배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한 고위 소식통은 군이 내년부터 5년간 반영한 미사일 전력 증강 예산인 약 2조 4천억 원은 사거리 550km와 800km 미사일을 개발 배치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이들 미사일을 5년 내 실전 배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군은 내년부터 5천억 원씩을 예산에 반영토록 요청했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국회로 넘어갔기 때문에 국회에서 수용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부 신원식 정책기획관은 2001년에 개정한 미사일 지침에서도 연구 개발은 제한하지 않았다면서 우리는 미래를 대비해 꾸준히 기술을 축적해왔고 상당히 근접한 수준으로 기술은 가지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2011 회계년도 국가결산 보고서에서 집계된 한국 중앙정부의 부채인 402조 8천억 원의 2배가 넘는 액수입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30대 재벌그룹의 차입금이 늘어나면서 부채 총액이 1,000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부채 비율이 200%가 넘는 그룹도 10개 도달했습니다. 재벌닷컴이 총수가 있는 자산순위 30대 재벌그룹의 재무 현황을 본 결과 지난해 말 현재 부채 총액은 총 994조 2천억 원으로 역대 가장 많았습니다. 30대 재벌그룹의 부채 총액은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도에는 772조 3천억 원이었는데 2년 사이에 221조 9천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30대 재벌그룹 가운데 부채 총액 증가율이 가장 높은 곳은 웅진이었고 부채 총액 증가율 2위는 CJ그룹이었습니다. 지난해 말 현재 부채 비율이 200%를 넘는 곳은 30대 그룹 가운데 10곳에 달했습니다. 이 중 동양이 885.5%로 가장 높았고 동부 509.4, 한화 473.3% 등의 순이었습니다.
올 들어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에 빠졌던 국내 IPO 기업 공개 시장에 계절상 가을이지만 봄바람이 불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증권부 안현덕 기자 연결해 듣겠습니다. 안 기자. 예, 증시가 재차 2,000선에 오가는 등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자 국내 기업 공개 시장이 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내 증시 상장을 목표로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곳은 7개사에 달합니다. 하반기 들어 3개월간 단 8개사가 공모 과정을 거쳐 국내 증시에 입성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IPO에 나서는 장외기업이 크게 늘었습니다. 실제로 CJ 헬로비전의 경우 이달 31일과 11월 1일 양일간 공모를 거쳐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할 계획입니다. GMB 코리아도 11월 7일과 8일 유가증권 시장 입성을 위한 공모주 청약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아바텍과 YMC, 맥스로텍, 디젠스, 우리로 강통신 등이 앞으로 공모주 청약을 거쳐 코스닥 시장에 안착할 계획입니다. 네. 그런데 현재 증시 입성을 위해 준비 단계에 착수한 곳도 더 많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상황 어떤가요? 예, 현재 증시 입성을 추진하는 곳도 부지기수로 많은데요. 총 21곳이 국내 증시 상장을 준비 중입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상장 예비심사 청구서 승인 뒤 상장 시기를 조율하고 있는 곳은 3곳으로 포스코 특수강의 경우 3, 4분기 실적 확인 뒤 이달 말이나 11월 초 증권 신고서를 제출하고 본격 IPO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6월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 승인을 받은 가불 오토텍과 ASEX 홀딩스는 각각 10월과 11월 증권신고서를 내고 올 12월 상장을 위한 본격 준비 작업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 한국거래소는 현재 LG 실트론과 삼본 ENC, CSN솔라, 넥스플러스, 포티스 등 총 18개 장외기업의 국내 증시 상장을 위한 상장 예비심사 청구서 심사를 진행 중입니다. 네, 말 그대로 침체기를 겪었던 국내 IPO 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 하필이면 지금입니까?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예, 이처럼 국내 IPO 시장에 장외 기업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 이유는 중소형주를 중심으로 국내 증시가 다시 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미국의 양적 완화 정책 발표와 국제 신용평가에서의 우리나라 신용도구 상향 등에 힘입어 국내 증시가 다시 살아날 기미를 보이자 그간 상장 시기를 조율하던 장외 기업들이 대거 국내 증시 입성을 추진하고 있는 것인데요. 다만 전문가들은 그간 공모 절차를 미뤘던 장외 기업들이 연이어 증시 입성에 나서고 있는 점에서 본격적인 IPO 시장 활성화를 속단하기는 다소 이르다는 진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른 국내 기업 실적 악화가 IPO 시장이 다시 활기를 나타내는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IPO 시장이 활성화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즉 올해 말까지 대여급 장외기업 중 상장이 가능한 곳은 잘해봐야 CJ 헬로비전과 LG 실트론, 포스트 특수강 등 단 3곳 정도로 2,000선을 오가는 등 국내 증시가 살아날 조짐을 보이면서 다시 IPO 시장 문을 두드리는 곳들이 늘고 있긴 하나 여전히 기업들의 실적이 발목을 잡을 수 있어 활성화되고 있다고 말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는 분석입니다. 네. 네, 증시 회복 기대에 IPO 시장도 이제 막 기지개를 켜고 있다 정도로 보는 것이 맞겠군요. 지금까지 증권부 안현덕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상장지수 펀드라고 하죠. 이 ETF가 출범한 지 꼭 10년이 됐습니다. 10년 동안 40배 정도 성장을 했다고 하는데 글로벌 시장까지 제패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고 합니다. 기자간담회 현장 취재했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시장 규모 7조 원 수준인 코덱스 ETF가 상장 10주년을 맞았습니다. 삼성자산운용은 오늘 코덱스 10주년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삼성자산운용에 따르면 ETF 시장 자산 규모는 2002년 3,400억 원에 불과했으나 올해는 13조 4천억 원으로 지난 10년간 약 40배가량 성장했습니다. 거래 종목 역시 상장 첫 해는 4개에 불과했으나 10년이 지난 지금은 129개로 늘었습니다. 상장지수 펀드 ETF는 특정 주가지수나 금과 같은 실물 자산의 수익률에 연동하는 인덱스 펀드로 일반 펀드와는 달리 거래소에 상장돼 있어 자유롭게 거래가 가능합니다. ETF라는 것은 대규모로 운용되기 때문에 수수료가 굉장히 저렴합니다. 주식, 채권, 실물 자산 등 다양한 자산에 쉽게 접근할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ETF 시장업계 1위인 삼성자산운용은 9월 말 기준 순자산 7조 6천억 원으로 시장 점유율 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삼성자산운용은 2015년까지 순자산 규모를 15조 원 규모로 늘려 아시아 탑3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며 펀드를 투자하는 분들이 ETF로 오게 될 때 그렇게 될 경우에는 ETF 시장의 그 성장 가능성은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자산운용은 이달 중 주식과 골드를 결합한 중위험 중수익 ETF를 상장할 예정이며 올해 말에는 중국 본토 A주에 투자하는 코덱스 차이나 A ETF를 상장할 계획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ETF 관련된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어서 산업 뉴스 정리해드립니다. SK플래닛의 틱톡이 미국 모바일 메신저 시장에 진출합니다. SK플래닛 관계자는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 달 중순까지 미국의 안드로이드와 iOS용 틱톡을 출시할 계획이라면서 이를 위해 틱톡을 전면 개편했다고 밝혔습니다. SK플래닛은 해외 시장 진출 전략으로 틱톡의 강점인 빠른 속도를 앞세울 계획입니다. SK플래닛은 미국 시장 공략을 위해 현지 법인을 별도 설립했고 지난 2일에는 싱가포르에 시험판 틱톡을 출시했습니다. 삼성전자의 최신 태블릿 PC인 갤럭시 노트 10.1이 미국 소비자 잡지 컨슈머 리포트의 태블릿 PC 평가에서 뉴 아이패드와 함께 최고점을 받았습니다. 컨슈머 리포트의 태블릿 PC 성능 평가에 따르면 갤럭시 노트 10.1은 9에서 12인치 와이파이 전용 부분에서 애플의 뉴 아이패드와 함께 가장 높은 83점을 받았습니다. 갤럭시 노트 10.1은 5개 평가 항목 중 휴대성과 터치 반응에서 가장 높은 최고라는 평가를 받았고 사용 편의성, 디스플레이, 범용성에서는 두 번째로 높은 매우 좋음을 받았습니다. 네오이즈 게임즈의 온라인 게임 S4 리그가 남미 17개국에 수출됩니다. S4 리그는 게이머 스튜디오가 개발한 3인칭 슈팅 게임으로 2008년 유럽 시장에 진출한 뒤 현지 동시 접속자 17,000명을 기록하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일본과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시장에서도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네오이즈 게임즈는 유럽 시장에서 검증받은 이 게임으로 급성장하는 남미 온라인 게임 시장을 선점하고 해외 사업 확대 거점으로 삼을 계획입니다. 네이처 리퍼블릭이 해외 9번째 진출국인 인도네시아에 1호점을 열었습니다. 인도네시아 1호점은 수도 자카르타 핵심 상권에 위치한 마타하리 카라와치 백화점 1층에 입점했습니다. 네이처 리퍼블릭은 스킨케어에 대한 수요가 높고 자연스러운 메이크업을 선호하는 현지 트렌드를 반영해 슈퍼 아쿠아맥스 컨비네이션 수분 크림과 스네일 테라피 50 비비크림을 주력 제품으로 내세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